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냐고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드리는 부업주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업주부. 여러분들,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썸네일같이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바람을 핀 게 아니고 핀 척을 한 건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누가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스타를 사생활을 그냥 업로드하는 용도로,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친추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로 마파를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사진이 딱 2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이 어떤 비키니를 입은 여성분이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을 모르고 처음 봤었는데요.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여군복을 입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일단 인스타 계정명이 김카스트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는 로맨스 스캠이다, 로맨스 스캠 계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일종의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인데, 범죄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주로 서아프리카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막 무작위로 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한다, 너한테 관심이 있다, 호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방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윗한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고, 이 사기꾼들이요 정말 많은 법을 통해서 돈을 뜯어냅니다. 500만원, 1000만원 뜯기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요새 방송에서도 이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고 알려지긴 했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입 취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당하는 척 먼저 제가 접근을 했는데요. 카톡 아이디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길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한번 대화를 시도했고, 제가 어디까지 하려고 했냐면 계좌 정보까지 받게 되면 이 계좌 정보를 제가 신고를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한번 접근했습니다. 이 사기 사례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좀 중년 분들도 많이 당했고요. 사례들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사랑을 가정해서 내가 이제 곧 한국에 가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고 갈 것이다. 그런데 뭐 수수료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입금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저한테 했던 수법은 조금 다른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자세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인스타입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 계정의 인스타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은 비키니 사진을 이렇게 올려놔서 아마 남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거고요. 두 번째 사진 바로 군복, 이게 핵심입니다. 군인 레파토리죠. 그러니까 군인 레파토리가 이 사기꾼들의 주된 스토리라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는 나야는 좋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를 카톡 친추해라, 뭐 이런 말이죠. 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로맨스가 펼쳐질까요? 이렇게 이제 카톡이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PC 버전으로 카톡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해외 계정은 이렇게 국가가 뜨게 돼 있어요. 나이지리아, 전형적인 나이지리아에서 주로 이 로맨스 스캠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자, 나이지리아,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은 카톡 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3가지 중에 이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해외 카톡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러분들 폰으로 확인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폰으로 말고 이 PC 버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어찌됐건 카톡으로도 많이 사기가 요새 흥행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 친구. 딱 봐도 구글 번역을 돌린 이 메시지를 봤을 때부터 이제 아주 재미난 코미디가 많이 이루어지겠구나. 자기를 소개합니다. 김카스트로고 35살, 현재 독신이고 시리아에서 국제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며 거의 2년 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저에 대한 호구 조사를 하는데 저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서울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만나서 반가워.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미국 사람이야. 그런데 8살 때 돌아가셨다. 교통사고로 했는데 유일한 생존자는 바로 나였다. 나는 형제 자매도 친척도 없다. 그래서 나는 군인이 돼서 강해져야 했었다. 12년 동안 일해 왔는데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민간
민간인 생활을 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저도 연기를 좀 했고요. 뭐 결혼했니 몇 살이니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나이와 결혼 유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어떤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있겠죠. 저는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 저는 퇴직을 꿈꾸고 있는데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저는 전화로 하고 싶어서 보이스톡을 했는데 받질 않았습니다. 전화하기가 어렵냐 물어봤는데 어찌됐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고 저를 믿을 수 있고 몇 가지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몇 달 전에 난 선교 사업에서 얻은 거액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적십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적십자 레파토리도 전형적인 이 로맨스 스캠 사기 레파토리인데요. 시리아 탈레반으로부터 거액을 얻었다. 막대한 돈을 나는 500만 달러를 얻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캡처 사진 엉성한 캡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금고 안에 있는 돈과 갑자기 그 현장을 급습해서 확보한 돈인 것처럼 굉장히 얼마나 이 캡처를지를 해냈으면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을까요? 이렇게 금고 사진도 보여주고요. 자 보시면 진짜 엉성한 사진과 이런 사실들을 왜 저한테 알려줄까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좀 사례로 조금 더 깊숙하게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500만 달러를 이렇게 벌었다는 건데 이 많은 돈을 자기 계좌로 넣을 수 없답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추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친척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친척이 없다고 했죠. 근데 당시의 프로필을 보아하니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상냥한 사람인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 받아줄 수 있냐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이메일로 한번 연락해라.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메일이 이렇게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냥 답장했고 인증해줘서 고맙다. 자신은 60%만 갖고 40%는 저한테 주겠다는 의미겠죠. 아까 500만 달러면 얼마야? 50억 정도 되나요? 좀 더 넘겠죠? 저한테는 한 22억을 저한테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외교관을 통해서 배달을 할 것이다. 근데 비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해라. 외교 커리어 서비스를 통해서 100% 안전하게 전달이 되는데 주소와 이걸 알려달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름은 그냥 김철수라고 지었고 이 주소와 번호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이버 수사대 주소거든요. 서대문구 통일로 97 서대문구 통일로 97 거기다가 번호는 저 민원실 번호 찾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적어서 네? 좋구나.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스타그램을 노출시키기가 싫어서 계속 딴소리를 해댔습니다. 당신 정말 예쁘네요. My darling.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 바람을 폈습니다. 좋아 자기. 근데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당신은 마사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지였겠죠? 계속 인스타그램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DM을. 저는 그냥 무시했고요. 결국 뭐 포기하고 이 사람이 선적이 끝나면 알려주겠다 하면서 오늘은 벌꿀이 아직 선적 중이라고 합니다. 이 꿀이라고 꿀상자라고 생각했나봐요. 자기는 8,5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하네요. 외교관에게. 외교관이 이때 도착한대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외교관이 이 상자를 모르고 있고 이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외교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통관비를 400만원을 줘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사기, 이 통관료 명목으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통관증명서 제출 뭐시기 하면서 외교관에게 이걸 줘야 된다라고 하네요.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어라. 참. 그런데 실제로 이 단계에서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속는 척 했는데요. 계속 400만원 이걸 강조를 하는데 비밀을 지켜달라. 자, 카스트로 당신은 한국에 언제 오나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의 달링 이렇게 했는데 계속 400만원 이야기만 합니다. 돈 얘기만 계속하고 송장을 갑자기 보내왔는데 이 송장을 보니까 이렇게 위조를 했어요. 자, 이른 김철수의 아까 이 사이버 수사대 그 주소 여기 어딘지도 확인을 안 했나봐요. 이렇게 해서 여보 이것은 외교관입니다.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외교관인데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게 아니라 카톡으로 외교관이랑 이야기를 하라. 너무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든 계좌 정보를 뜯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전 속는 셈 치고 외교관이랑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외교관 지시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범죄 아니야?
잡혀가면 어떡해. 날 지켜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여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항상 함께 있어. 여보 고마워.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교관 카톡 보니까 이것도 다 도용인 것 같아요. 도용된 사진인 것 같고, 자, 안녕하세요 외교관님. 나는 보안회사 외교관. 진짜 빵 터졌습니다. 처음 받고 나서 이 카톡 메시지를. 어쨌건 통관 수수료를 준비하고 제 도착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왜 이 사진을 보냈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저한테 다 보고합니다. 뭐 어디 비행기 탄 모습까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모습들이 어색하죠. 자, 이렇게 9시까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통관 수수료를 400만 원을.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조심하라고 자가격리 해야 될 텐데 했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한국 사람 같아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도착하게 해줘. 귀찮았나 봐요. 항공편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도착부터 하자 라는 의미로 먼저 도착하자 라고 쓴 것 같습니다. 좀 뻘소리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있나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22억을 받기로 했으니 뭐 이런 것쯤이야 하는 생각에. 여기 한국은 과메기철입니다. 과메기 같은 경우 특산품으로 술안주 중에 으뜸이죠. 이거라도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술 한잔 해줘. 제가 고급술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좋아해. 좋아하는 안주 있냐고 하니까 아무거나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일했나요? 12년 동안 일했대요. 박스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답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있죠. 보통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일 텐데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에 입국하는 누구나가 다 자가격리를 할 텐데 뜬금없이 오산공항에 온다고. 오산공항은 공군기지는 쪽이 아닌가요? 너무 웃겼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래서 어디까지 이 코미디가 이어질까, 이 개그가 이어질까 저는 한번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가격리 해야 되지 않냐? 상자 14일 뒤에 오는 게 맞냐? 하는데 오늘 온답니다. 통관 수수료를 입금할 준비되었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계좌번호를 어떻게든 얻어서 그거를 조회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체하고 나서 전표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드디어 제가 얻고 싶었던 이 계좌 정보를 겨우 얻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바로 조회를 했지만 안타깝게 이게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통장이었나봐요.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피해 사례가 없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 계좌를 토대로 이 카톡 정황이 다 있고, 로맨스 스캠이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 계좌 정보가 있어서 제가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성된 지 얼마 안 됐는지 더치트 사이트에서는 아직 피해 사례가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요. 계좌명을 보시면은 일반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외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를 당해야 이게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명백하게 로맨스 스캠의 그 전형적인 사기꾼들이고 계좌 정보까지 이렇게 얻었는데 이렇게 제보를 해도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경찰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점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정말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찾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들 제가 단톡방에도 들어가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분들의 태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적극적이지 않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피해는, 이 로맨스 스캠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방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이 사례를 꼭 알려주세요. 나는 안 당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 수수료 입금해라 근데 제가 계좌 이체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포스기 있냐, 그 ATM기 거기서 돈을 입금하라, 계속 기다리고 있다. 저는 계속 뜸들이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도 계속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고요. 나는 여기에 좌초되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초되었다. 계속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 돈 예치했냐,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박도 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거기 계세요?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시간을 끌기 위해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400만원 작업이 끝나면 당신과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이 카스토로랑 대화를 또 했는데 중간중간 계속 상자를 받았니, 어떻게 상이 진행되느냐 이렇게 물어왔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겠죠. 자 여러분들,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한 통속이겠지만, 이 카스토로는 나이지리아에 있었고요. 이 외교관이라는 이 카터, 이 사람은
등록했을 때 그런 해외 계정이 안 떴어요. 그렇다는 것은 한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 사기꾼들 본사는 해외에 있고 그 아프리카에 있고 한국 지부도 사기꾼 지부도 이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이 계좌 조회하는 사이트 이걸 캡처해가지고 PPT로 간단하게 이렇게 경찰 마크도 넣어서 계좌 조회해봤더니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대놓고 제가 이렇게 웃긴 거를 보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계속 그 전표를 보여달라. 또 이 카스트로는 재촉을 합니다. 무슨 일이야? 제발 말해주세요. 계속 재촉을 했어요. 여보, 버스가 아직 안 왔나봐. 여보, 근데 시리아에 있는 거 맞지? 이상하게 왜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나오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이 캡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을 조회해봤더니 나이지리아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카스로 이제 당신의 동상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의 계정을 조회해봤더니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나옵니다. 시리아에서 나이지리아로 이동한 겁니까? 물어봤는데 계속해서 답장은 안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또 보낸 게 이 그림 이미지를 제가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예치한 돈이 범죄 계좌에 묶였다. 그래서 추적을 하겠다 경찰이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냈고요. 보냈는데 별 시덥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둘 다한테 보냈어요. 양쪽에서 계속 재촉합니다. 전표 보내달라. 한 명은 그 증거를 보여달라. 어찌됐건 반응이 똑같아서 전 이 이후부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와 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한 며칠 뒤에 다시 카톡이 왔는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 수법이 바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사서 자기에게 선물을 해달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왔냐? 여보, 구글 플레이 카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이제는 구글 플레이 카드를 사서 자신한테 보내달라고. 아이고, 진짜. 근데 이거 당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걸로 피해를 보면 찾을 방도가 진짜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구글 플레이 카드 같은 경우 이거 국내에서도 이 플레이 카드 관련해서 사기가 많은데 나중에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구해줄 수 있냐? 기프트 카드를 사고 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여보, 대답해줘 하니까 네 여보, 나는 그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제가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0원어치를 살 생각이야. 그 정도 괜찮아? 내가 돈이 없어 라고 했는데 아니 괜찮지 않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5,000원짜리부터 살 수 있다 하면서 구글 플레이 카드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계속 이것도 사달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카드를 사셨나요? 여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고 고지고대로 이 여성분이라고 아니면 남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그 뒷내막에는 바로 나이지리아 사람이라는 거. 아마 남자들일 가능성이 좀 커요. 계속해서 저는 이 남자들이랑 계속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카톡이었어요. 나 이제 곧 사러 갑니다. 그 전에 여보랑 통화하고 싶어. 여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한 번도 통화를 못 했잖소. 너무나 보고 싶어. 여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가능하오? 나는 당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싫다는 뜻이겠죠. 그다음부터 제가 카톡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까지 이렇게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당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방밖에 없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걸 좀 알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